안녕하십니까. 수학과 입시를 공부하고 생각하는 사람 헬리오스 김병재입니다. 오늘은요, 고3 학생들, 이제 고3 올라가는 학생들, 혹은 재수를 준비하고 계시는 학생들이 1년 동안 어떤 식의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반드시 봐야 되는 것들, 그리고 꼭 체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루틴이라고 하는 부분들, 어떤 과정들로 공부를 해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개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개인 차는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반드시 봐야 하는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 첫 번째부터 짚고 갈게요. 개념이 부족한 친구들요. 본인 스스로 개념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학교 진도가 어떻게 나가건 학원의 진도가 어떻게 나가건 관계없이 개념서 꼭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개념이 안 되면 그 위에 어떤 것들이 쌓여져 올라가 가지고 성적을 유지하는 게 되더라도, 성적이 올라가게 되더라도 어느 시점이 돼 가지고 패턴이 조금만 틀어지거나 하면 그 성적 반드시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개념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개념서에 있는 문제 풀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개념서에 있는 문제 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문제 풀고 못 풀고 그거 가지고 개념이 됐다 안 됐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 제 영상 꾸준히 봐왔던 분이라고 한다면 아실 겁니다. 그쵸? 두 번째, 저는 고3이라면 반드시, 당연히, 꼭 죽어도 이 두 가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출문제풀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말 딱 깨놓고 말씀드려서 자이스토리 같이 90년대 문제들, 2000년도 초반의 문제들까지 보라는 얘기 안 할게요. 예, 거기까지는 볼 필요도 없고 보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소 5개년 정도의 문제들은 반드시 풀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이걸 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준비를 해서요, 제가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해 드릴 생각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기출문제 풀이는 다른 어떤 것들에 보다 중요합니다. 예.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EBS 연계 교재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있죠. 둘 중에 하나만 보라고 한다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중에 하나만 보면 수능 특강을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수능 완성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글쎄요, 꼭 필요한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학교 내신에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 3학년 2학기 내신 크게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정시에 가지 않는다면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 역시도 듭니다. 하지만 수능 특강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둘 놓고 문제의 질을 비교했을 때 수능 특강이 훨씬 더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능 특강이 출간되는 시점은 1월 말, 2월 초, 요 시점입니다. 연도별로 조금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수능 특강의 출간 시기는 대부분 그 시기죠. 그러니까 겨울방학을 들어가면서 집필이 시작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즉 집필진들이 굉장히 많이 쉬고 있는 시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능 특강을 집필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후에 본인들이 그런 수능 특강의 연계 교재나 이런 것들의 집필진으로 참여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필진 수준이 굉장히 좋습니다. 문제의 질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수능 완성의 경우에는 수능 특강에 비해서 지필진 수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당연히 문제의 질도 조금 떨어집니다. 제일 EBS 교재들 중에 제일 문제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파이널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떨어져요. 왜냐하면 EBS 자체가 지필진들에게 크게 돈을 많이 주는 회사는 아니에요. 문제 교재 자체가 좀 싸죠. 그 이유가 지필진에게 그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 자체가 싸게 되는 겁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커리어로 해서 다른 부분에서 본인이 그만큼 수익을 얻기 위한 일종의 명예적인 측면에서 이걸 집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수 지필진들은 초반에 다 몰려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우수한 학교 선생님이 많이 참여하는 것 역시도 수능 특강이죠.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여름방학은 이용해서 뭐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기간도 좀 짧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연계 교재고 연계율이 70% 내외라고 항상 늘 얘기하지만 굳이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수학 문제 나중에 수능 6월 모의고사가 처음으로 수능 연계교재 반영 비율을 적용해서 출제된 시험입니다. 그때 한번 시험을 쳐보세요. 그리고 얼마만큼 연계되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연계교재를 봤을 때랑 보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지. 저는 거의 고3만 대략 한 9년 정도를 가르쳤고 수능 특강 연계가 된다고 한 이유로 70% 연계가 된다고 한 이유로 8년 정도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8번의 회를 했습니다. 제가 1년 동안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보는 횟수는 이전까지 연간 한 10회 내외였습니다. 문제들요.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당연히 봐야겠죠. 두 번째,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특히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수업 진행해야 돼요. 내신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이들이 시험 직전에 질문하는 것들. 그러면 아이들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 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각 클래스마다. 그러면 거의 한 10번을 봐요. 10번 넘게 볼 수도 있어요. 전 수학만 공부하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고 한 책을 수능 완성 한 5번 정도 될 거고 수능 특강 10번 이상을 봅니다. 그런 저도요. 6월 모의고사에서 어떤 문제가 몇 번 문항이 몇 번에 연계되었다는 연계표를 보면 황당합니다. 완전 다른 문제인데 완전히 달라져 있는 문제인데 연계가 되었다고 얘기하니까 저는 굉장히 황당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쉽게 연계된 문제들은요 그걸 굳이 보지 않아도 풀 수 있고요. 어렵게 연계된 문제들은 그걸 굳이 본다라고 해도 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 교재를 보긴 봐야겠지만 그것을 수능을 준비하는 정말 핵심 마스터 키라고 생각하고 보는 것은 굉장히 한심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요 반드시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그걸 다 얘기를 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기출문제는 최소 5개년, 최소 3개년, 최소 3개년으로 하죠. 3개년, 많으면 5개년, 여유가 된다면 그 이상을 보셔야 합니다. 기출문제가요, 이전 문제가 확실히 더 어려워요. 그건 맞아요. 뭐 중간에 2014년, 3년 이때쯤 뭐 수능 1등급 컷이 100점, 96점 이런 시절 제외하면요 수능 문제는 그 이전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건 맞아요. 왜냐면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실제로 어렵건 안 어렵건 간에 트렌드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최근의 것들을 많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반드시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플러스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딱 했을 때 개념이 어느 정도 완벽이라고 하는 거 있을 수 없으니까요. 개념이 어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뭐 5개년 이상을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고요.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봤다가 아니에요.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30번까지 다 풀어낼 수 있고, 세 번째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완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봤다가 아니라 풀어낼 수 있다. 예, 가 된다라고 한다면, 2등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1등급은, 솔직히 얘기하면 1등급은 전 장담은 못 하겠어요.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는 라인대가 나올 겁니다. 이걸 완벽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진짜로 말씀드립니다. 완벽하게 한다면.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 있습니다. 학생들, 막 이런 얘기해요. 전 수능 특강 몇 회도 겠다. 기출문제 몇 회도 겠다. 의미 없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는 문제를 100% 이해하고 풀어낼 수 있는지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도대체 어떤 개념을 이용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100%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100% 이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1회도 한 번만 보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그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동일한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본다? 수학이 암기 과목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비슷하게 나오면 풀겠지만 조금만 틀어버리면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3점짜리까지는 통할 얘기지만 4점에서는 통하기 어려운 내용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암기 형태로 수학을 공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은 3등급 정도라고 봅니다. 가형이라면 4등급이 될 수도 있어요. 최고가 그렇다는 거예요. 최고가 그 이하라는 거죠. 암기가 불안정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암기 형태로 공부하기보다는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내가 이 문제 하나를 분석적으로 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볼 때는 단순히 문제풀이로 했다라고 한다면, 최소 두 번째 볼 때는 문제를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물론 이거 두 개를 한 번에 한다라고 하면 한 번만 봐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100번을 본들 문제 구조가 달라지고 다른 문제가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내신 시험 치듯이 수능을 준비하지 맙시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으면 좋아요를, 싫었으면 싫어요를, 그리고 제 얼굴과 이 얘기를 계속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구독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우측 상단에 올라와 있는 제 프로필 사진을 눌러주시면 구독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헬리오스였고요. 내일은 수능 성적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수능 성적은 어떤 것들에 영향을 받는지 내일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헬리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